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영국의 흑역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이 바람 소리나 따뜻한 마음 등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많이 느끼려고 한다면 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급격히 오른 가을 전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수록요, 이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 아파트 전세금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최근 한 달 새 전세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전세 물량도 부족해서요, 월세 계약을 맺거나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죠. 이는 9월 1일 대책 이후 집값이 단기간에 급상승하자 주택 실수요자인 세입자들이 매매로 잘 갈아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규 분양 물량도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금은요,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8월 한 달간 평균 0.06에서 0.09%의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금 상승폭은 지난달에 0.12에서 0.16%로 커졌다고 합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0.18%가 올라서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 전세금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용 58제곱미터의 상계동 주공 4단지는 최근 한 달 새에 2천만 원이 올라서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용 84제곱미터의 송파구 잠실동 1cm 아파트도 3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전셋집이 한 곳이 거래되면요, 그 다음 계약에서는 500만 원은 자동으로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서요, 이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아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요, 수요에 비해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대 이하로 떨어지자 전세금을 받아도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계약이 만료된 전셋집은 대부분 보증금 상승분의 월세로 돌리는 추세라서 요즘 임대 매물의 80%가 월세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이 임대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옮아가서 이 전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신규 분양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져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입자들도 해당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는 2년여 동안 전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른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다 보니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전세대출 잔액은 총 32조 8천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10조 4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월 1조 3천억 원꼴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을 떠난 세입자들이 이 경기와 인천에 자리 잡으면서요, 전세금 상승이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3.6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인천은 5.24%, 경기도는 4.02% 상승했는데요. 이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장안구와 군포시, 의왕시처럼 아파트 전세금이 집값의 70% 수준을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강남권에서만 2만 9천 가구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데요. 당장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4,000가구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올 12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3,566가구로 작년에 9,609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있죠. 이렇게 재건축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면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서민들, 이렇게 점점 남의 집 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이 서울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몇 년치나 월급을 모아야 할까요? 올해 2분기 도시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7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평균 소득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현재 3억 852만 원이니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온전히 모은다는 가정하에 6년 6개월을 꼬박 모아야지 겨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8,600만 원. 역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시 말해 일반 직장인은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얘긴데요. 여기에다가 전세값이 오르는 상승폭이 소득 증가폭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살펴본 이 기간은 앞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월세 시장에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요. 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주택 구입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 전세난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를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 시점, 이 추운 계절, 서민들의 체감 추위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더하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서민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길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은 그 시간 영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사우스웨스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효과는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경제 용어의 유래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부터 왔는데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초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4대 항공사로 성장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회사는 1971년 6월 보잉 737 세대로 설립됐는데요.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사에 비해 30%나 싼 비행요금을 무기로 거대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장기 불황과 9.11 테러 등의 여파로 인해 수많은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파산 위기를 맞을 때 미국의 사우스웨스트와 영국의 이지제트 등 단거리 노선 중심의 저가 항공사들은요, 업계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이 사우스웨스트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보잉 737 비행기 세대로 텍사스의 소도시에서 천여 출항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현재는 약 400대의 항공기로 미국 전역 60개 도시에 취항하는 미국 4대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무려 120개의 항공사들이 파산했지만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며 성장률 133%를 달성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비행거리에 상관없이 연료 공급과 청소, 수화물 처리 등 이 준비 비용에는 차이가 없어서요. 보통은 좌석 점유율이 높은 대도시 쪽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단거리 운행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허브 공항 간의 장거리 비행을 주로 하고 소도시 간의 비행은 곁다리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소도시 간의 운행을 주로 하면서 운행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거기다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형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도 이상의 서비스를 내는 거죠. 고객은 버스와 엇비슷한 가격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으로 몰려들었고요. 당연히 사업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페남이나 이스턴 항공들이 몰락할 때 사우스웨스트는 흑자 행진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미국 4대 항공사로 거듭난 것이죠. 흡연을 원하시는 분은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라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문구로 기내 흡연을 방지한 재치 있는 발상, 그리고 매일 이용해야 하는 출퇴근용 항공기라는 가벼움이 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가격이 싸면요, 그만큼 불편함이 따라야 하는데도 이 항공사는 저가와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우스웨스트를 벤치마킹한 항공사들은 이제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륙 여기저기에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편의성과 싼 가격이라는 장점을 잘 내세운 전략과 단거리와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추구해서 가격과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에 있어서 이 사우스웨스트 효과를 자주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서비스가 엉망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활발한 소비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소비가 촉진되어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사우스웨스트 효과는 한몫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저원가라는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이 사우스웨스트의 전략이 항공업계 게임의 룰을 바꿔놓은 현상,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라서요, 좋은 사례로 기억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휴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말에는요, 나들이를 잘하고 돌아와도 여행 역시 여독에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후유증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논 후에는 진짜 휴식이 필요하죠. 이번 주말은 부담 없이 편하게 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맛있는 음식을 해먹거나 여행의 사진이나 영상을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쉬어도 되고요. 그래도 체력이 넘쳐서 좀 걸어보겠다면 멀리도 필요 없이 가까운 캠핑장에 하룻밤 묵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주말 휴식을 도와줄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만개의 레시피입니다. 진정한 휴식에 나를 위한 맛있는 요리가 빠질 수가 또 없겠죠. 이 만개의 레시피에서는 여성 포털 이지데이 요리 마니아들이 제공하는 10,000개가 넘는 레시피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개의 레시피에는요, 상황별, 방법별, 재료별 이 3가지 카테고리로 요리법을 안내합니다. 매일 추천하는 오늘의 레시피나 상황별 카테고리의 스피드 메뉴, 야식 메뉴라면 잠깐만 시간을 내도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배가 제법 든든해졌다면요, 즐거웠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 키네믹스라면 금세 즐거운 추억들을 멋진 동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에 이어서요, 이 iOS에도 출시된 키네믹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동작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 동영상 편집기에 비해 길이 제한이 없어서 원하는 장면을 모두 살릴 수 있고 최대 16개의 동영상을 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 효과와 배경음악을 추가하거나 완성된 영상을 SNS로 바로 공유할 수도 있어서요, 지난 시간의 추억을 친구들과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휴식만 취하는 게 아깝다고 하시면요, 이 가까운 캠핑장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지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국내 약 1,300개 캠핑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GPS 기반 위치 정보와 소요 시간, 인근 캠핑장 정보 및 캠핑장 한 줄 평에 날씨 조회와 캠핑용품, 중고용품 직거래까지 이렇게 간단한 캠핑을 위한 각종 정보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요, 휴식을 취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앉아있기도 귀찮을 때가 많아서요. 보통은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쉬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사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휴식이 아닐 때가 되는 게 많습니다. 뇌가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정보를 받아들여서요, 오히려 더 피곤해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과 인터넷 서핑 등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오랜 시간 스마트폰에 빠져있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 작은 액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도 쉽게 피로해지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기 스마트폰으로부터 휴식을 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눈 휴식 알림입니다. 휴식 알림이는 일정 시간마다 사용자에게 눈 휴식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시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의 시간 막대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고요.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 전체를 서서히 뿌옇게 만들어서 눈 휴식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 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네요. 또 휴식에 있어서 잠처럼 좋은 게 없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양질의 수면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굿슬립 자양강장 프로젝트입니다. 이 굿슬립 자양강장 프로젝트는요, 지난해 애플이 선정한 최고 인기 유료 앱으로 꼽히기도 했다는데요. 뇌파를 조정하는 특정 소리를 이용해서 수면에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밤잠 모드뿐 아니라 낮잠 모드도 있어서요, 점심시간에도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알람 기간도 갖고 있어서 특히 낮잠을 잘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빗소리와 바람소리, 낙엽소리, 깊은 심해의 바닷소리 등 100가지가 넘는 자연의 소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굿슬립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추천 앱 중에 유일하게 유료지만요, 꿀잠과 완벽한 주말 휴식을 위해서라면 이 1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은 그리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휴식을 도와주는 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재충전을 위해 쉬는 시간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부동산 효과가 미미하지만요, 그래도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은 아직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유망 건설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의 투자 포인트는 먼저 고마진의 주택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주택 자체 사업과 외주 사업 모두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15년까지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착공 PF도 없어 실적 리스크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주택시장 개선 국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주가도 이미 크게 올랐고요. 밸류에이션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이익 성장을 통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형사 중에 미착공 PF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종 탑픽으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적 전망을 보면요, 이 현대산업은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에 이어서 2015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 89%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자체 주택 사업은요, 13년도 매출액 7,598억 원에서 15년도 예상치 1조 3,562억 원을 들 수 있고요. 매출 총이익은 13년도 마이너스 53억 원에서 15년도 예상치 2,712억 원으로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2014년 총 4,500에서 5,000세대, 총 분양액 1.4조 원 규모의 분양을 진행했거나 계획 중이고요. 분양률도 매우 높아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GPM도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고마진 사업들이라서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체 사업 내 대표적인 적자 현장 4개 중에 3개가 14년에 완공되는 점도 25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외주주택 사업은요, 13년도 매출액 9,002억 원에서 15년도 예상 1조 3,012억 원, 13년도 매출 총이익 9억 원에서 15년도 예상 1,301억 원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외주주택 분양 세대 수는요, 2014년 7,228세대, 총 도급액 약 1.5조 원으로 계획 중인데요. 2015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적자 현장 2개 중에 1개가 2014년에 공사 완료되고요. 나머지 1개도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자체주택과 외주주택 분양 세대수가 상승하고요. 14년 분양 마진 상승, 저가 공사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15년도 이익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요, 이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죠. 만해 한용운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한 시를 쓴 시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아마 시인의 생 자체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는 늘 우리 민족의 가슴을 달래주었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걸 텐데요. 오늘은 이 한용운 시인이 인연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어간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인연설 1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표정은 이별의 시점입니다. 떠날 때 우는 것은 잊지 못하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인연설은요, 2개의 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방금 들려드린 시는 인연설 첫 번째 시입니다. 한용운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사랑을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야 해. 꼭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런 법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서로 더 받으려고 하는 이 셈이 포함되어서 생기는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법에 대한 시,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그 과정은 조금 힘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길에 보이는 고양이와 길가에 핀 풀꽃까지 말이죠. 오늘 하루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소중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